자, 다음 32, 33 차시 마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로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된 뒤에 그 뒤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이 끝나고 나서 미수공동위원회도 2차로 열렸으나 결렬됩니다. 좌우합작 운동은 완전히 중단되고 그래서 소련과 같이 이 문제를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미국은 한국 문제를 아예 그냥 유엔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유엔에다가 넘겨버렸었고 당시 유엔에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국에서 선거를 실시하자. 이거를 한국 문제를 유엔에도 넘겨버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던 유엔에서 그냥 미국이 알아서 마음대로 소련이랑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한국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유엔에서 회의를 했었고 이때 소련 대표가 아마 비어 있었을 겁니다. 안 왔을 겁니다. 안 와서 미국 주도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를 하자. 총선거를 하자.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라고 해가지고 유엔 대표가 이제 48년 1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여기 지금 이승만도 만나고 여러 대표들 만났는데 얘네가 서울에는 들어왔었으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는 왔었으나 소련이랑 북한이 니네 들어오지 마라고 해가지고 유엔 대표들이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요. 다시 회의를 열어서 북한에 못 들어갔어. 북한에 못 들어갔으니까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하자. 즉 남한에서만 선거해가지고 결정하자. 남한에서만 선거해서 정부를 세우자라고 유엔 소총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진행이 되면 이제는 남북한은 완전히 쪼개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 놈들도 남의 나라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지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은 남한만의 선거가 5월 10일로 결정이 됩니다. 요게 이제 2월 달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3개월 뒤에 선거를 해서 만약에 이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북한은 이제 소련의 지들이 알아서 정부 세우든 말든 이제 미국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합니다만은 우리 승만이 형은 적극적으로 환영했었다. 남한만 세워. 쟤네 사회주의자들이랑 얘기하기 싫다. 사회주의자들은 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애는 해가지고 이승만은 환영했었죠. 요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완전히 분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김구가 그동안 사회주의자랑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었던 김구가 정신을 차리고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민족주의자들은 남한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완전히 분단 직전까지 갔었는데 김구가 결국은 북한의 평양 쪽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이때 올라갈 때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인터뷰인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빼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같이 남북한 그리고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가 다 모여서 평양에서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남북 연석회의, 줄여서 남북협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대표적인 정치인들인 김구, 김규식, 그리고 김일성, 북한의 그리고 김두봉이 참석하게 돼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그래서 48년 4월 달에 남북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씩 살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고 김구인데 표정만 봐도 보세요. 협상이 잘 되는 표정이야, 안 되는 표정이야? 협상이 별로 안 되죠. 잘 안 되는 표정이죠. 그래서 요 네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표해요. 공동성명. 남한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미국, 소련은 즉시 철수해라. 니네 나가라. 그리고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협상은 하는데 일단 미국, 소련이 인정해주지 않았었고 남북한에서 각각 단독정부 수립이 진행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이 진행이 되고 남한에서는 남한만의 총선거가 유엔에 의해서 열릴 예정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국 5월 10일에 열리게 되면서 이 남북협상은 통일정부 수립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 진행됐더라면 또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최초 아까 좌우합작 운동과 더불어서 통일 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운동들은 중요한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고 김그룹 남북 협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6월에 암살됩니다. 요 김구를 암살했던 사람은 이런 김일성 등의 사회주의자랑 친하게 지냈다라는 이유로 암살을 했는데 안두희라고 하는 당시 육군 소령인가 대위인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암살을 했었고 죽을 때까지 누가 암살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육군 소위인가 뭐 하여튼 되게 낮은 계급이야. 낮은 계급인데 혼자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배우가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배우를 밝히지 않고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데 그냥 죽지는 않고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테러를 한 3-4번 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 버스기사 한 명이 안두희를 발견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정의복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져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김구 사망 사건이 있은 지 거의 몇 년 뒤야 이게. 거의 40년 뒤죠. 40년 뒤에나. 안두희는 김구를 암살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상하게. 처벌을 받았다가 6.25 전쟁 때 이승만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풀어준 걸 보고서 이승만이 죽이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건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처벌받지 않은 안두희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서 인천에 한 당시 그 버스 기사가 가가지고 안두희를 이 새끼 그냥 놔두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몽둥이 시장에서 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저씨 아직도 살아계시고 인천에서 택시기사 하십니다.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 당시 제주도의 47년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에서 말을 타고 있는 경찰한테 애기가 한 명이 치여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변에 있었던 요 많은 군중들이 경찰한테 막 돌을 던지고 하니까는 이 경찰이 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 당시 있었던 뭐 시장, 뭐 경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친일파들이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해방 뒤에도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다녔었는데 이런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여기다 갖다 대고 총을 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47년 3월 1일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제주도 주민들이 다 같이 3월 10일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찾아가서 항의하고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친일파 경찰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제주도 주민들을 전부 다 잡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학살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당시 굉장히 이런 학살 사건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가족끼리 말을 태우기 위해서 뺨을 때리게 했다. 자, 총살당하는 사람을 보게 하며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게 했다.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광장에 발가벗겨놓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키고 그것이 끝나면 총이나 칼로 죽였다. 아기가 죽은 엄마 젖을 열심히 빨고 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제주도에 있는 경찰과 그리고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는 또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네 이거는 이 당시 이 파업이라는 게 주로 사회주의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여기 우익 그 테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이거에 참다 못한 제주도 주민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48년 4월 3일에 남노당, 요게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야, 노동당. 그래서 경찰서를 습격을 하면 이렇게 되면서 제주도 4.3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좀 정리하고 하면은 3.1절 기념행사 때 경찰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고 요것 때문에 항의 시위하던 주민들이 많이 검거되고 투옥됐었고 그래서 이 당시 미군 군사정치와 친일파들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는 와중에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이대로 되면은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큰일 나는 거야. 남한은 이제 그러면은 자본주의 나라가 될 것이 뻔했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좌익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일부 주민이 4월 3일에 무장 봉기하게 되는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4.3 사건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단독 선거를 저지를 하고 그리고 당시 미군 경찰을 내쫓자, 친일파 경찰을 내쫓자,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었죠. 그래서 4월 3일에 이 제주도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5월 10일에 총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5월 10일에 남한만의 선거가 시작이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압을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제주도 주민들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싹 다 죽여버리러 군대를 여기다 파견하기 시작을 하죠. 둘째 아들, 며느리도 큰아들도 모두 내 눈앞에서 잡혀갔어. 아직도 가슴이 가득하면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 하는 요 할머니의 이제 증언이 있죠. 이 당시 이제 이승만이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10월 달부터 제주도 해안선 5km 이내 요 산지에는 당시 게릴라 작전을 하고 있었던 제주도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승만 정부가 발표를 했었고, 산에 뭐 그냥 나무 캐러 갔던 사람들도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죽여버렸어. 이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제주도 주민들은, 여기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었고, 제주도 한라산 주변에는 이 10월부터 몇 달 동안 불길이 끊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 여기 보면은 피해자가 밝혀진 것만 만여 명이야. 14,000명 정도, 14,000명 정도인데 많이 잡으면은 4만 명까지도 학살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비극의 시작이죠.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이 전부 다 학살당했었고, 5월 10일에 총선거에서 제주도는 아예 그냥 투표 자체가 거의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를 반대했었던 제주도 주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초토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주도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주도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었던 군대를 제주도로 출동하라고 명령을 보내요. 근데 이 여수에 있었던 군부대가 제주도의 주민들 죽이러 가라고 하니까는,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총으로 죽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여수 순천 10월 19일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도 부대 내 사회주의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 출동을 반대했었고, 이 사람들도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여기 일단 여수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수를 점령하고 옆에 있는 순천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사태가 굉장히 커졌었고, 이승만은 여기에다 당연히 다시 또 군대를 보내면서 굉장히 큰 교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미 여수와 순천에서는 좌익 군대와 우익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즉 무슨 전쟁의 전초전이었었다고 보면 됩니까? 6.25 전쟁의 전초전이 이미 6.25 전쟁 2년 전인 48년도에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던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초토화 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엄청난 비극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 붙잡혔었던 사회주의자 군인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내려가면은 얘네가 다 한국인이니까 사회주의자인지 아니면은 자본주의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그냥 젊은이 군인 남자라고 하면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피해자들이 이제 물론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고한 시민들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군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승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이게 약간 이때부터 또라이 기질이 발생하는데, 모든 남녀 아동까지 조사해서 불순분자를 제거하라. 아동이 뭘 안다고 아동까지 제거하라고 그래. 이 당시 여순 사건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사람들,
여자들이든 뭐 애기들이든 전부 다 잡아가지고 싹 다 나눠서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수와 순천 지역에는 시체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물론 반란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기네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네 국민들을 죽여버렸던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요 여수 순천 사건에 이제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해병대가 요때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좀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의 전초전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단독 선거를 결정을 했었고, 김구가 평양 가서 남북 협상을 했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은 3.3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참여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X입니다. X고, 그 다음에 저합작 실원 측은 둘 다 외면했었죠. 좌우파 둘 다. 그리고 남북협상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별로 큰 성과는 없었고, 4.3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미를 집단적으로 학살했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립이 됐으나 우리나라 정부 수립은 실패했었고, 좌우합작운동은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했었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다 반대했지만은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여기 한국민주당의 친일파들이 좀 있었던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자 김구, 김규식은 남북협상에 나섰으나 별 성과 없었고, 제주와 여순 사건에서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웠으나 다 이승만에게 진압당했고, 여기에 섞여서 무고한 시민들까지 학살당했다. 가지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